대표님의 사업체에 어떤 목표가 있으시다면 그 목표를 위한 정량적인 조건에 대해서 한번 가늠해 보시길 바랍니다. 100억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10억, 50억, 100억 이상 여러 가지 목표들로 한번 수치화를 시켜보고 싶었던 거예요. 안녕하세요, 몽자입니다. 주원규 PD님, 옛날 그 신사임당 채널을 운영하셨던 주원규 PD님의 영상을 보고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0원부터 시작해서 100억 만드는 법, 100억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딱 100억으로 찍고 시작해요. 그 다음에 1년에 10억씩 10년 벌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얼마만큼의 어떤 가치를 가지는 기업을 만들어서 그걸 매각해서 100억을 내 개인 앞으로 쭉 땡기자.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세금이나 수수료 기타 비용까지 포함해서 약 140억 좀 넘는 금액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받아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량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 그리고 정성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정량적인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가정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숫자적인 그런 정량적인 어떤 밸류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공식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정사항까지 같이 포함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왼쪽에는 구체화 수치가 있고 오른쪽에는 가정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량적인 부분을 다루는 데 있어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 또는 이제 거기서 더 다각화를 해나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 또는 이제 창업을 해가지고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아보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이런 수치화된 로드맵이 있으면 조금 좋지 않을까,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런 표를 만들어서 가정사항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내가 초단기 마일스톤을 어떤 식으로 잡아가면 좋을지 이런 판단을 해볼 수 있겠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 완성된 표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주PD님 영상에서처럼 100억이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100억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각 요소별로 한번 쭉 설명을 드려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10억 또는 5억 이렇게 한번 바꿔가지고 한번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목표 수익이 100억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100억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가정사항에만 숫자를 입력해주면 돼요. 음영이 없는 부분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음영이 초록색으로 들어간 부분에는 부분 또는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음영을 칠해놨습니다. 100억이 되게 되면 세금이랑 수수료랑 기타 비용이 한 30% 정도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100억 밸류가 내 통장에 찍히려면 기업 가치는 142억 8,580만 원 정도 돼야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거 142억 8,580만 원짜리 기업은 어떻게 이제 가치가 평가되냐, 여러 가지 수많은 이제 요소들이 있지만은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에다가 어떤 배수를 곱하더라고요. 보통 어떤 기업 또는 어떤 사업의 구조체, 어떤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현금 창출 능력에다가 어떤 배수를 곱해요. 요거를 이제 환원율이라고 하는데, 최근 한 50건 정도에서는 평균적으로 5에서 7배수 정도가 적용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 환원율은 업종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최근 몇 년간의 매출 상승률 또는 최근 몇 년간의 영업 이익률 상승률, 그리고 또 동종 업계 또는 비슷한 이제 경쟁사 중에 선두주자의 어떤 퍼포먼스,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최근에 기사로 접했던 그런 건들에 대해서는 이게 평균적으로 한 6 정도 되더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그러면 이 말은 이제 이 에비타라고 표현되는 일종의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에다가 요 환원율이 곱해진 숫자가 바로 매각 금액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살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거래라는 거는 살 사람이 있어야 거래는 되겠지만, 어쨌든 자체적으로 평가된 이제 금액이 이제 142억 8,580만 원이 되려면 환원율이 6일 때 에비타가 한 23억 8,100만 원 정도 돼야 되는데, 이 에비타라는 건 뭐냐면 영업이익에다가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상각 전 영업이익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정자산들 중에서 건물이 있을 수 있고 기계가 있을 수 있고 차량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근데 그런 자산들이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삭감된다는 거를 회계상으로 표현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 현금 유출은 없었는데 이제 이게 현금 유출이 있는 것처럼 이제 회계상에 표현이 되다 보니까 실제 현금 창출 능력이 좀 왜곡된다, 영업이익에서는. 그래가지고 진짜로 실질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보기 위해서는 요 에비타라는 수치가 이제 많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 에비타가 23억 8,100만 원 정도가 되면 환원율이 6 정도 적용됐을 때 매각 금액이 142억 8,500 정도 되더라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에비타 할증률 또한
또 다르겠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에서 에비타를 다시 올려줬을 때 그 할증률이 한 몇 프로냐는 거는 어떤 상품이냐, 어떤 서비스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20%로 가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요 20%를 차용을 했고,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에서 20%가 올라탄 에비타가 요 숫자니까 여기다가 출발해서 요 에비타에다가 한 120% 정도를 나눠주면은 영업이익이 되겠죠. 영업이익이 19억 8,42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월 영업이익은 1억 6,540만 원이어야 돼요. 1억 6,540만 원이 한 달의 월 영업이익이라면은 영업이익률을 20%라고 봤을 때 매출은 8억 2,700이어야 된다. 그랬을 때 하루 매출이 2,760만 원이어야 된다. 근데 그러면은 몇 개 팔아야 되냐? 객단가가 20만 원일 때 138개를 팔면 된다. 138개를 누군가가 결제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결제 페이지에 접속한 사람은 몇 명이어야 되냐? 결제 페이지를 본 사람들 중에 3%가 전환이 된다, 구매로 이어지더라고 했을 때 4,600명이 이 결제 페이지까지 도착을 해야 되는 거고, 이 4,600명이 결제 페이지에 도착하려면은 어떤 마케팅 컨텐츠가 있다고 했을 때 마케팅 컨텐츠를 보고 결제 페이지까지 가는 그 전환율이 5%라고 했을 때 마케팅 컨텐츠는 92,000명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92,000명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표현을 좀 바꿨는데, 이 마케팅 컨텐츠 소비자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네에 나이키가 폐점 정리한다고 해서 전단지가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그 전단지를 본 사람이 92,000명인 거죠. 그럼 그 전단지를 본 사람이 92,000명인데 92,000명 중에 4,600명 정도가 그 매장에 방문을 한 거예요. 4,600명이 방문을 했을 때 구매 전환율이 3%라는 건 한 138명 정도가 지갑을 열더라. 그 지갑을 연 사람들의 평균적인 구매 금액이 20만 원 정도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한 가지 또 예를 들면 뭐 헬스장 같은 데서 단체 문자를 막 보내잖아요. 봄맞이 이벤트 이래가지고 92,000명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그 문자에 보면은 결제 페이지 링크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링크에 딱 들어가니까 뭐 3개월, 6개월, 1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제할 수 있는 옵션이 정해져 있고, 그걸 선택해서 결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링크였다고 했을 때, 그 문자를 92,000명한테 보냈는데 4,600명이 그 링크를 눌렀고, 그 링크를 통해 가지고 결제까지 한 사람이 138명이다. 근데 그 138명의 평균적인 단가가 20만 원이더라.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또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리면은, 뭐 내가 인플루언서예요. 내가 인플루언서에서 건강기능식품 파는 사람이야. 근데 이제 내가 스토리를 막 올리잖아요. 인스타에다가 스토리를 막 올릴 때 요즘 스토리에 보면 링크를 클릭할 수 있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럼 그 스토리를 올렸을 때 내가 팔로워가 많아가지고 그 스토리를 92,000명이 봤는데, 그 92,000명 중에 4,600명이 그 링크를 클릭한 거예요. 그래갖고 보니까 판매 건수가 그 4,600명 중에 138명이 구매를 했는데 객단가가 20만 원이더라. 그렇게 되면은 일 매출이 2,760만 원이 되고 월 매출이 8억 2,700이 되고, 그러면 월에 영업이익이 20%라 했을 때 1억 6,540만 원이 월 영업이익이 되고, 그 영업이익이 1년치로 봤을 때는 19억 8,420만 원인데 감가상각을 올리니까 23억 8,100만 원짜리 에비타인 기업이 된 거고, 얘는 환원율 6을 적용했을 때 142억 8,580만 원짜리 이런 밸류로 매각이 될 수 있고, 그랬을 때 이 기업의 오너 개인 통장으로 100억이 들어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00억은 보다시피 월 매출 막 8억 2,700 뭐 이렇고 영업이익을 20%로 해놓긴 했는데, 참 여기서 여러 업종에 따라서 영업이익률도 다르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다른 거 다 놔두고 이제 10억으로 바꿔볼게요. 목표 수익 10억으로 바꾸다. 하나, 둘, 셋, 넷. 10억을 바꾸면 이제 거기서 아까 거기서 0만 빠지는 게 되겠죠. 하루에 14개 팔면 되고, 여기서부터 보면 되죠. 객단가가 20만 원일 때 280만 원. 객단가가 만약 5만 원이다. 야, 객단가가 5만 원인데 내가 10억 벌려 그러면은 하루에 50개씩 팔아야 된다. 영업이익률이 20%일 때. 자, 그러면은 영업이익률이 50%다. 그러면 24개만 팔면 돼요. 객단가가 5만 원인데. 그리고 내 그 상세 페이지에 보통 결제할 수 있잖아요. 내 홈페이지 또는 내 상세 페이지에 접속한 사람이 800명이면 된다. 근데 내가 구매 전환율이 3%일 때 800명인 거고, 800명이 들어왔을 때 내가 마케팅 컨텐츠를 제공했을 때 이걸 소비하는 사람들이 16,000명이다. 근데 페이지 전환율이 5%일 때 16,000명이 내 컨텐츠를 보면 그 중에서 800명이 들어오는 거고, 이 800명 중에서 구매 전환이 3%니까 24개가 팔린다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좀 또 이제
뭐 예를 들어 보면 여러 가지 업종 다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테리어 자재업체가 있는데 인테리어 시공사들한테 뭐 이제 홍보 전화를 돌리던 뭐 이렇게 이제 기업 대표번호로 전화를 쭉 돌렸어요. 견적팀이나 이런 데 전화를 돌려가지고 무료 견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견적 진행 중인 사업이 있거나 뭐 앞으로 견적 의뢰가 예정된 건들이 있다면 무료로 견적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견적서를 쭉 뿌렸어요. 그럼 이제 홍보 전화를 돌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마케팅 컨텐츠를 소비시킨 거죠. 전화해가지고 막 얘기했으니까. 그 중에서 무료 견적을 제출한 사람들이 800명이다. 그럼 무료 견적을 받았는데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 이제 협상의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 담당자가. 우리 이걸로 이대로 합시다. 이대로 이제 언제까지 납품해 주세요. 제가 선수금 보낼게요. 라고 한 게 이제 구매 전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대부분의 이제 오너님들이 보시기에는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페이지 전환율, 내 컨텐츠 소비자들 중에서 그 상세 페이지까지 보신 분들, 여기 비율이 이제 5%잖아요. 근데 자,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10억을 잡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요 위에 건 놔둡시다. 영업이익률하고 요 정도만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0억이라고 했을 때 영업이익률이 20%고 객단가가 10만 원일 때 구매 전환율이 5%다 하면은 이거 다 고정해놨을 때 객단가만 조절해도 판매 건수가 줄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가 뭐 가지고 있는 상품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조합을 바꾸면서 객단가를 또 조정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객단가가 그대로 10만 원이라 했을 때 구매 전환율을 좀 높이는 거다. 아니면 이제 페이지 전환율, 저는 여기서 페이지 전환율이라고 표현했는데 내 마케팅 컨텐츠를 소비하신 분들이 상세 페이지로, 이거 상세 페이지로 바꾸겠습니다. 상세 페이지. 이 마케팅 컨텐츠가 워낙에 이제 매력적으로 잘 만들고 막 사람들 너무 궁금하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페이지 전환율이 높아졌어. 페이지 전환율이 5%일 때는 11,000명이 봐야 되는데 1%만 올라도 2,000명은 덜 봐도 되는 거예요. 2,000명은 덜 봐도 된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1%다. 이게 5%다 여전히. 근데 구매 전환율이 5%면 내가 28개 팔려면 560명이 들어와야 돼요. 560명이 상세 페이지를 봐야 돼. 근데 여기서 내가 1%만 올린다. 또 거의 100명이 줄어드네요. 한 470명만 상세 페이지를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럼 구매 전환율이 10% 올린다. 내가 너무 상세 페이지를 기똥차게 만들어가지고 누구나 내 상세 페이지 10명만 보면 무조건 한 명 결제한다. 뭐 그 정도의 좋은 상세 페이지면 280명만 돼도 된다. 예를 들어서 어디 먹자골목에다가 세상에 없던 고깃집을 만들었어요. 프랜차이즈 말고 내가 만들었어요. 막 불판도 개성 있게 이제 딱 만들어가지고 하고 화로 같은 거 안에 이제 시각적인 효과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을 때 내가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제 마케팅 컨텐츠를 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내가 뭐 인스타로 할 수도 있고 유튜브로 할 수도 있고 뭐 카카오톡이나 뭐 네이버 검색 광고나 이런 거 뭐 다 하는 거잖아요. 이거 다 이런 게 다 마케팅 컨텐츠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만약에 내가 완전 마케팅 제로부터 한다 해서 인스타에다가 무슨 화로 구이 딱 만들어가지고 내가 내부에 인테리어에 힘 많이 썼으니까 사진 찍어가지고 다른 집이랑 좀 다른 고깃집에서 볼 수 없는 것들, 그런 요소를 찍어서 매일매일 올리고, 그리고 주방에서 청소 말끔하게 된 거, 손님이 오늘 별로 없었지만 청소 말끔하게 했다, 이런 거를 매일 올리고 스토리도 시간마다 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컨텐츠 소비자를 많이 늘렸어요. 그리고 고기 굽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고깃집에서 고기 맛있게 굽는 법 이런 거 막 컨텐츠 올리고, 집에서 굽는 법, 여러분 나는 고깃집 홍보해야 되는데 집에서 굽는 법 이렇게 올리면 사람들이 집에서 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고깃집에서는 이런 불판이 있으니까 이렇게 구우면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해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 가게를 찾아간다고. 그럼 그 가게를 찾아간 사람들이 이제 이 식당 같은 경우에는 거의 찾아가면은 거의 뭐 결제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그 마케팅 컨텐츠 소비자 수 대비해서 몇 명이 찾아왔을 때 이 식당의 객단가가 얼마니까 얼마 정도 되겠다. 식당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한계가 있죠. 이제 피지컬이 한정적이니까 24시간 안에 최대로 돌릴 수 있는 그 테이블 뭐 이런 게 정해져 있잖아요. 뭐 그래서 이제 좀 계산이 좀 다르게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뭐 그걸 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프랜차이즈가 생기고 해서 프랜차이즈가 생겨도 뭐 이 계산이 뭐 불가능한 건 전혀 없죠.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처럼 이제 대표님들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지금 사업체를 운영하는지에 따라서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조정을 하고 목표에 따라서 이걸 조정하고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은 실질적인 지금 현재 시점의 어떤 영업이익률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영업이익률이 되게 높은 업종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설계사, 건축 설계, 기계 설계, 전기 설계 뭐 이런 설계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인건비가 전부이니까 상품 매입 같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뭐 영업이익률이 뭐 높다고 하면은 객단가가 뭐 건당 뭐 한 1,000만 원 된다. 그러면은 뭐 그 오너가 10억을 벌기 위해서는 하루에 하나만 팔면 되네요. 50억이다. 50억이다 했을 때 이게 지금 전환율이 너무 높여놨으니까 아까처럼 5% 해놓으면 컨텐츠 400명 보고 그중에 20명이 상세 페이지까지 열람하고 그중에 한 명만 결제를 해도 객단가가 1,000만 원이라면은 하루에 한 개, 하루에 한 개니까 일매출이 560만 원이면 되는데 이게 실제로는 객단가가 1,000만 원이니까 한 개만 팔린다 하면 되는 거고 한 3일에 2개 정도 이렇게 팔리면 되겠네요. 주말 빼고 영업일마다 하나씩 계속 팔린다 보면 되겠네요, 계산은. 이게 일매출이 560만 원이면 되는데 객단가가 1,000만 원이다 보니까 이게 일이 돼버리는 건데. 어쨌든 뭐 어떤 업종이든 간에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고 있다고 하면 요걸 가지고 뭐 그 대표님은 어떤 형태로든 마케팅도 하실 거고 여러 가지 상품 조합도 있을 것이고 가장 주력으로 팔리는 상품의 어떤 조합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영업이익률이 제일 높은 상품군이 또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이런 통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한테 견적 문의를 했던 사람들 중에 구매로 이어진 그런 비율 아니면 또 상세 페이지에 접속한 사람 중에서 구매로 이어진 비율 내가 이제 뭐 광고 문자를 돌리든 뭐 어떤 알림톡을 보냈든 어떤 작업을 했을 때 그 상세 페이지까지 접속한 사람들의 비율 이런 통계치들이 어떤 형태로든 존재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오너님이 이걸 보신다고 하면은 여기다가 현 시점에 수치들을 대입을 시켜가지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어떤 의사결정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충분히 부여할 수 있지 않나. 100억일 수도 있고 뭐 50억일 수도 있고 30억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워낙에 이제 요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일반화 시켜서 얘기를 하려면 전부 다 가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이런 틀을 가지고 뭐 대표님께서 환원율도 실제로 자기 업종에서 비슷한 규모의 어떤 회사가 매각된 사실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거기에 적용된 환원율이나 이런 걸 파악해서 해보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 표현은 실무에서 쓰여지는 표현은 당연히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100% 부합하는 이제 테이블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량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오너로서는 일종의 분석을 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주PD님 영상에서 그 정량적인 얘기 그 이후에 나왔던 정성적인 부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그 6가지 육각형에서 요 어느 정도 넘어서야지 이제 어떤 밸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정량적인 것만 갖춰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던데 내 브랜드를 매각하거나 또는 나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이 사업체를 매각한다거나 이런 걸 계획하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다. 근데 이런 게 어떤 형태로든 현금을 창출하는 구조에는 다 적용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건물 같은 것도 이제 사고 팔잖아요. 건물에도 적용이 되나? 건물에도 적용이 될 수 있겠다. 보통 동네별로 수익률이 고정돼 있고 상가 건물이라고 하면 상가의 임차료에다가 그 수익률을 역산해서 건물의 가치가 평가되는데 그 상가의 임차료가 올라간다고 하면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상가 임차료가 올라가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건물은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후에 만약에 정성적인 부분도 이제 궁금하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이제 유튜브 주원규 채널에 가가지고 0원부터 시작해서 100원 만드는 이 영상 보시면 됩니다. 이걸 쓴다고 해가지고 이 표를 채운다고 해서 채우기만 해가지고 무슨 내가 50억 벌 확률이 1%라도 올라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숫자적인 감을 가지고 있으면 좋잖아요. 두루뭉실한 것보다. 이 전체적인 인사이트가 있는 그런 설명을 듣고 싶으시면 이 영상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또 있는 것들을 좀 찾아서 또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엑셀 파일은 당연히 이 첨부 파일로 이 영상에 설명글이든 어떤 링크 형태로 첨부를 해 놓겠습니다. 요걸 가지고 한번 대표님의 사업체에 어떤 목표가 있으시다면 그 목표를 위한 정량적인 조건에 대해서 한번 가늠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몸자였습니다. 안녕.